2019년 제19회 문학과 사회 신인문학상 수상작 애도 캠프 김지연. 내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한 아침에도 손을 뻗으면 허공에서는 손이 자라났다. 그런 아침에도 이불을 떠나고 이것 좀 봐. 자꾸 옆을 돌아보며 걷게 될 때 손 안에 들어와 갇히는 풍경이 많았다. 손 안의 세계를 움켜쥐고 걸었다. 그것은 너무 가볍고 너무 작아서 작은 틈새로도 줄줄 흐르기 쉬워서 잡은 손에만 온 마음을 쏟아야 했다. 언제였더라? 우리는 서울숲을 함께 걷고 있었지. 뿔도 없이 동그랗고 작은 머리를 가진 사슴 한 마리가 우리를 쫓아왔어. 녀석의 등을 쓰다듬으면 얇은 가죽 아래 움직이는 가느다란 여러 개의 뼈가 느껴졌지. 손가락에 닿는 손허리뼈를 어루만지며 걷는 동안 잘못 뭉친 눈송이처럼 손을 떠난 순간 바스러질 것 같던 그 등을 생각했다. 러시아에서는 사슴을 만나면 죽거나 죽이거나 둘 중 하나래. 손목의 끝에 달린 것이 그냥 사라진다면 함께 길을 걷기에 좋은 가볍고 따뜻한 손이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잡은 손에만 온 마음을 쏟으며 옆을 돌아볼 수 없는 마음으로 걷다가 앞으로만 향하는 눈빛으로 걷다가 손목의 끝에 달린 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피 흘리는 사슴 한 마리가 도로에 누워 있었다. 둘 중 하나는 나여야 했어. 사슴을 껴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기도는 등 뒤에 길을 지웠다. 사슴의 굳어가는 몸이 풀을 쓰러뜨리고 있다. 발보다 먼저 길을 만들고 있다. 누운 풀 위로 발이 겹쳐지고 있다. 사슴의 아직 따뜻한 피는 내 발자국으로 굳어간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바닷가 별장에 있었다. 친구들이 모두 둘러앉자 바닷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꽉 잡아. 손을 잡으면 손목의 끝에 매달린 인간의 무게는 분명하고 묵직했다. 2019 문학과사의 신인상 수상작 김지연의 그 애도 캠프라는 시인데요. 이 시를 저는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한 2번 정도 읽고 3번째 읽어서 조금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시가 요즘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게 이렇게 써진다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트렌드하고 맞는 것도 많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를 한번 좀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네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한 아침에도 손을 뻗으면 허공에서는 손이 자라났다. 그런 아침에도 이불을 떠나고 이것 좀 봐. 자꾸 옆을 돌아보며 걷게 될 때. 이랬단 말이요. 처음에 저는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은 손을 뻗으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보면 손 안에 들어와 손가락에 닿는 손을 떠난 손목 끝에 달린 그러면서 계속 그 손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그 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이 무엇인가, 그 손에 대한 상징과 이미지를 잡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손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도 잘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를, 낯선 시를 봤었을 때 가장 쉽게 시를 이해하는 방법은 거기에 중심 단어라든가 가장 자주 나오고 거기에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그 시에 상징어를 잡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손하고 그 다음에 그 사슴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럼 이 느닷없이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는 그 사슴하고 이게 무슨 연관성을 갖고 있나 해서 이 두 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생각해보다 그 연결성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뽑은 건가 친 건가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걸 봤죠, 시를. 그래서 처음에 손을 해석을 하기를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빛으로 봤어요. 눈과 빛이 만나는 거. 그래서 손을 뻗으면, 눈을 떠서 뻗으면은 허공에서 손이 자라났다. 그 빛이 자라났고 내 눈 안에 빛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런 아침에도 이불을 떠나고 내가 눈꺼풀을 떴었을 때 눈꺼풀에 이불이 딱 떠지면서 그 이불이 떠나지고 이것 좀 봐. 자꾸 옆을 돌아보면 걷게 될 때, 눈이 빛을 보고 걷게 될 때, 이런 식으로 나는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걸로 갖고 뒤에 가니까 사슴이 나오고 하는 거다고 전혀 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닷가 별장도 있잖아요. 바닷가 별장도 있죠. 친구들 있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바닷가 별장에 있었다고 제일 끝트리연에 보면은 친구들이 모두 둘러앉자 바닷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꽉 잡아 하면서 바닷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손을 잡으면 손목 끝에 매달린 인간의 무게는 분명하고 묵직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제일 마지막 연에서. 그래서 이것을 딱 봤었을 때 에도 캠프가 그래서 에도 캠프였구나. 반려견의 죽음. 인간의 손을 잡으면 손목 끝에 매달린 인간의 무게는 분명하고 묵직했다. 그 가루가 돼서 화장을 해갖고 바다에다 뿌렸을 때 그 바닷물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흩어져 가는 거. 그래서 눈을 떴을 때 나는 바닷가 별장이었다는 것이 개가 죽고 나서 화장이 된 개의 가루 있잖아요. 그게 바닷가 별장이었다는 것이죠. 바닷가 별장. 왜? 보통 바닷물에다 뿌리잖아요. 강이나 이런 데다가. 친구들이 모두 둘러앉자. 그 친구들은 누구겠어요? 그 개를 사랑했던 가족들, 식구들. 자기로서는 친구잖아. 개의 입장에서 봐서는. 바닷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꽉 잡아. 나는 떠나가. 너하고 나하고의 인연이 떠나가는데 서로가 꽉 잡자. 이승과 저승 안에서. 그러면서 손을 잡으면 손목 끝에 매달린 인간의 무게는 분명하고 묵직했다. 하면서 끝난 데서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이걸 다시 한번 봐보게요. 그러면 이거 사슴은 뭐고 이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또 남잖아요. 중간에. 내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한 아침에도 손을 뻗으면 허공에서 손이 자라났다. 그런 아침에도 이불을 떠나고 이것 좀 봐. 자꾸 옆을 돌아보며 걷게 될 때.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은 손을 뻗으면 허공에서 손이 자라났다는 것은 개 목걸이 같이 서로가 연결이 돼 갖고 있어요. 개하고 그 반려견하고 나하고가. 그래서 그 손이 자라난 것 같이 서로가 이렇게 연결점을 갖고 개 목걸이 줄 줄려 갖고 있듯이 손이 자라나고 멀리 떨어져도 쭉 늘어져 갖고 가듯이 개가 저쪽 방으로 간다든지 이쪽 방으로 간다든지 베란다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할 때도 항상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목줄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 갖고 있어. 이 반려견하고 나하고의 생활이. 그런 아침에도 이불을 떠나고 그 잠자리를 떠나고 이것 좀 봐. 자꾸 옆을 돌아보면 걷게 될 때. 그것이 걷고 있는 것을 자꾸 보고 있을 때. 그리고 같이 걷게 될 때. 이런 말이란 말이죠. 손 안에 들어와 갇히는 풍경이 많았다. 손 안에 들어와 갇히는 풍경은 뭐냐면은 개를 데리고 공원을 이렇게 산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개의 입장에서는 손 안에 들어온 풍경이 많았다는 것은 그 목줄에 딱 걸려갖고 주인하고 걸려갖고 있는 그 풍경이 많은 거야. 그 사람이 시켜준 풍경인 거야, 이것은. 그러니까 개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가 요구한 풍경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 데리고 다니는 풍경, 그것이 손 안에 잡혀갖고 있는 풍경이란 말이죠. 개 목줄을 딱 잡고 다니니까 이 주인이. 그래서 그 손 안의 풍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손 안의 세계를 움켜쥐고 걸었다. 이제 개 목줄을 움켜쥐고 걸었다. 그것은 너무 가볍고 너무 작아서 작은 틈새로도 줄줄 흐르기 쉬워서 잡은 손에만 온 마음을 쏟아야 했다. 그러니까 어디로 탁 튀고 나갈까 싶어서 주인이 꽉 잡고 가는 그 마음에 그거에만 쏟아져서 움직이고 있었다 이거죠. 같이. 언제였더라? 우리는 서울 숲을 함께 걷고 있었지. 서울 어떤 숲을 걷고 있었다 이 말이죠. 반려견하고. 지가 반려견이야. 뿔도 없이 동그랗고 작은 머리를 가진 사슴 한 마리가 우리를 쫓아왔어. 그 어떤 머리 위에가 예쁘게 그 단장한
그 푸들개 같은 치아와나 예. 푸들개 같은 그것이 하나 따라온 거야. 지가 산책하고 있을 때. 그래서 서울숲을 걷고 있었는데 뿔도 없이 동그랗고 작은 머리를 가진 사슴 한 마리가 우리를 쫓아왔어. 친구라고 쫓아온 거지요. 녀석의 등을 쓰다듬으며 얇은 가죽 아래 움직이는 가느다란 여러 개의 뼈가 느껴졌지. 예쁘다고 보통 그 예쁜 푸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만져준 것이지. 그게 느껴졌지. 손가락에 닿는 손 허리뼈를 어루만지며 걷는 동안 잘못 뭉친 눈송이처럼 이게 뭔 개라는 거야. 버려졌던 개라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잘못 뭉친 눈송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도시에 버려져 가지고 지 맘대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추적구로 여기저기 단정이 돼야 되는데 그 단정됐던 일부분만 있고 온 천전이 이제 뭉쳐갖고 이게 잘못 뭉쳐진 솜덩이처럼 돼갖고 있는 거야. 손을 떠난 순간 바스러질 것 같던 그 등을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느닷없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사야에서는 사슴을 만나면 죽거나 죽이거나 둘 중 하나래. 무슨 말이야 이게? 사슴을 만나면 죽거나 죽이거나 둘 중 하나래. 여기에서 사슴은 뭐고 저 위에 예쁜 사슴은 뭐냔 말이죠. 둘 다 개라는 뜻이에요. 너사야에서 사슴이라는 것은 늑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늑대를 만나면 죽거나 죽이거나 둘 중 하나래. 그래서 늑대로 인해서 우리 인간으로 온 개,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반려견이 된 더 가까워진 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손목 끝에 달린 것이 그냥 사라진다면 함께 길을 걷기에 좋은 가볍고 따뜻한 손이 만져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 반려견과 같이 가고 있는 인간의 따뜻한 손이 만져질지 모른다. 누군가는 처음에는 따뜻하게 손을 만지면서 반려견이라고 했는데 자기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또 버려갖고 버림받은 개가 돼갖고 그 개는 살 수 있느냐. 인간에서 길들여져갖고 먹이를 받고 살았던 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고양이는 밖에 나가더라도 혹독한 그 환경에서도 쥐를 잡아먹고 뭘 잡아먹으면서도 살아남긴 한데 개는 3개월, 6개월 못 가서 다 죽어요. 거의 다 죽는다고요. 안에서 이렇게 돌봐줘 버릇이 됐던 개는 자기 생활력이 없는 거야 전혀. 그러면 그걸 버렸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인간의 버림을 받은 개는 사형선고라 이 말이지. 근데 그걸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요즘에 와서. 근데 왜 함께 길을 걷기에 좋은 가볍고 따뜻한 손이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그것은 사랑을 했어요. 받을지도 모른다. 손목 누군가의. 끝에 달린 것이 그냥 사라진다면이 뭘 의미하나요? 손끝에 달린 것이 그냥 사라진다는 것은 자유롭게 이제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걸 인간의 손에서. 손끝에 달린 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목줄에서 벗어났다는 뜻 아니에요. 그건 자기 목숨하고 관련되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미 누가 먹여주질 않잖아요. 길을 걷기에 좋은 가볍고 따뜻한 자유롭다는 뜻이지. 그런데 다른 따뜻한 손이 만져질지도 모른다. 그것을 떠난 누군가가 자기를 걷어줄지도 모른다. 그런 희망이죠. 유기견을 잘 보살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인 거네요. 예. 잡은 손에만 온 마음을 쏟으며 옆을 돌아볼 수 없는 마음으로 걷다가 다른 것은 돌아볼 틈이 없다는 것이죠. 이 자기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 이 반려견에만 마음을 쏟는 거야. 그리고 옆을 돌아볼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반려견을 돌아볼 수 없는 마음으로 걷다가 앞으로만 향하는 눈빛으로 걷다가 손목 끝에 달린 것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내 손목 끝에 반려견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을 때 인간은 언제든지 버려버리잖아요. 피 흘린 사슴 한 마리가 도로에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려견이 그것을 딱 놔버렸을 때, 주인이 탁 놔버렸을 때 그것은 길바닥에서 그냥 치이고 죽고 굶어 죽고 하는 그 비참한 상황을 갖다가 맞이한단 말이죠. 이 반려견은. 그 사슴 한 마리라는 것은 결국은 반려견 아니에요. 둘 중 하나는 나여야 했어. 무슨 말이죠? 반려견 입장에서 봐서 죽거나 죽이거나 둘 중 하나니까 내가 선택받아서 살거나 길바닥에서 버려져서 저렇게 죽거나 그 둘 중 하나는 나여야 했다 이 말이죠. 그 얼마나 인간이 그렇게 인간의 잔인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시를 손이라는 거를 욕망이나 어떤 욕심, 야망 그런 걸로 이제 처음에 봤거든요. 예. 처음에 빛인가 이렇게 봤다가 안 꿰어지더라고요, 손이. 그래서 욕망으로 보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또 사슴이 나오잖아요. 사슴은 인간에게 있는 어떤 선한 이상이나 선한 마음, 어떤 희망, 그런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봤어요. 예. 그런데 그걸 잘 지켜줘야 되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깨져버리는, 부스러지는, 그 다음에 목숨을 잃게 되는. 그래서 어떤 이상이나 이런 이상주의자들이 흔히 또 많이 타락을 하잖아요. 사슴이 어떤 이상과 같은
사랑과 관심과 계속해서 이렇게 희망을 엮어가야 되는, 줄기차게 붐업시켜야 되고, 그런 어떤 또 이제 그걸로 보고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바닷가 별장에 또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닷물이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고, 이것들이 이제 뭘로 봤냐면은 세상에 온갖 야망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손이라는 게 인간 각자의 도구, 뭔가를 하려고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과 야망을 뜻한다면, 이 바닷물은 세계 전체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탐욕과 무력처럼 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손을 잡으면 손목을 끝에 매달린 인간의 무게는 분명하고 묵직했다. 그래서 이제 끝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나 야망이 세상 전체로 다 확대가 되면서 하나하나의 무게에 대한 또 분명한 그런 어떤 인간의 정체성과도 같은, 그 다음에 욕심을 잃어가다 보면은 자기가 이상을 잃기도 하고 또 헤매기도 하고 그 이상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봤는데 애완견, 반려견으로 보니까 더 명징한 것 같아요. 좀 제가 본 방식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예. 그래서 그 사슴하고 손하고의 연결점을 처음에 제가 뭔가를 몰랐는데 그 애완견으로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써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선생님이 알아보실 수 있다고 해서 잘 써진 건가요?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그 애완견 모든 사람들이 혼자 단독주택라든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혼자 외로움이 많다 보니까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랑을 쏟고 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결국에 가서는 아무 욕망 없이 자기를 따라주고 자기를 반가워해주고 같이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꼬리 흔들어주고 같이 놀고 같이 즐겁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걔가 더 나은 거예요. 고양이나. 거기에 사랑을 쏟고 간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현대 문명이 어떻게 가냐. 인간끼리 더 못 믿고 더 같이 의지하고 살만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들어있는 내용은. 그래서 인간 사회가 결국에 와서는 더 각박해지겠구나. 그 각박해짐에서 이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 둘 중 하나는 나야 했어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슴을 껴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기도는 등 뒤에 길을 지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데 그 앞에요. 예, 옆을 돌아볼 수 없는 마음으로 걷다가 앞으로만 향하는 눈빛으로 걷다가 손목의 끝에 달린 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잡은 손에만 온 마음을 쏟으며 옆을 돌아볼 수 없는 마음으로 걷다가, 그러니까 잡은 손이라는 것은 그 자기하고 같이 온 애완견에만 온 마음을 쏟으며 옆을 돌아볼 수 없는 마음으로 걷다가, 옆에는 그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다른 개라든가 다른 쪽에다가는 마음을 쏟고 걸을 수가 없다는 뜻 아니에요. 돌아볼 수 없는 마음으로 걷다가 앞으로만 향하는 눈빛으로 걷다가 손목의 끝에 달린 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던져버렸잖아요. 자기 그 처음에는 굉장히 그 소중하다고 자기 애완견을 데려가 잘 키웠어요. 잘 키우다가 어느 날 귀찮은 거죠.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났다든지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여인이 나타났다든지 다른 또 자기 새로운 취향이 생겨버렸다든지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변화가 된 거야. 그랬을 때 손목 끝을 갖다 달려있는 것 중요하지 않다고 딱 놔버렸을 때 이것은 피 흘린 사슴 한 마리가 도로에 누워있는 경우가 된다 이 말이죠. 결국에서는 그렇게 인간의 손을 떠나버리고 나한테 필요 없다는 존재가 돼갖고 반려견이 버려졌을 때 길바닥에서 언제든지 차에 치이고 굶어서 죽고 병 걸려서 죽고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 중 하나는 나이야 했다는 것도 나도 버려졌으면 저렇게 됐어야 됐고 안 버려지면은 지금 여기까지는 다행히 있는 상황이 되고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슴을 껴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피 흘린 사슴이 한 마리 도로에 누워 있었잖아요. 지 동료가. 반려견 입장에서 보면 지 동료가 누워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애완견을 데리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애완견한테는 아무 애정도 없는 거야. 그냥 개 한 마리가 죽어 있을 뿐인 거예요. 아까 그 푸들 같은 것이 한 마리가. 그래서 사슴을 껴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는 것은 애완견의 입장인 거야. 지 친구가 죽어갖고 있잖아. 그것을 머릿속에 껴안고 다시 자기 주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 기도는 등 뒤에 길을 갔다가 과거를 싹 지워간다 이 말이죠. 그 길은 싹 죽었다는 길은 다 지워져 간다 이 말이죠. 사슴의 굳어가는 몸이 풀을 쓰러뜨리고 있다. 발보다 먼저 길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사슴에 굳어가는 그 애완간에 죽어가는 몸이 풀을 쓰러뜨리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파묻힌다는 거 아니야. 발보다 먼저 길을 만들고 있고 누운 풀 위로 발이 또 겹쳐지고 있고 사슴의 따뜻한 피는 내 발자국으로 굳어져 간다. 그러면서 이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눈을 떴을 때 나는 바닷가 별장에 있었다. 바닷가 별장이라는 것은 그 자기가 이제 묻힐 그 바닷가 별장이잖아요. 화장이 돼가지고 이 개가 화장이 돼갖고 바닷가로 온 거야. 그래서 바닷가 별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뿌려질 바다는 자기 별장인 거죠. 그럼 여기서 나는 반려견의 입장에서 그렇죠. 나인 거네요. 예. 인간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이 모두 둘러앉자. 누가 둘러앉았어요? 자기를 애도해주는 모두가 둘러앉자. 가족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했던 순이, 영이, 누구 친구, 엄마, 아빠 이렇게 쭉 둘러앉자. 바닷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꽉 잡아. 우리 이제 떠나는 거야. 서로가 기도를 하면서 보내주잖아요. 그 반려견을. 손을 잡으면 손목 끝에 매달린 인간의 무게는 분명하고 묵직했다. 아직까지 그 자기를 사랑했던 무게가 분명하고 묵직하게 있고 이별의 순간이 왔다. 그래서 이 애도 캠프라는 것이 뭔 말인지를 도대체 모르는 거야. 애도라는 것은 누굴 죽은 것을 한 거고. 바닷물이 집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예. 자기가 이제 죽음의 저승의 세계로 가는데 예. 인간은 분명하고 묵직하니까 예. 이승의 세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잡은 그 손이 예. 스치고 떠나갈 때. 예. 지는 저 그 바닷물에 있는 그게 예.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바닷물에가 예. 그냥 뿌려진다든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애도 캠프라는 것이 이게 그러면 둘 중 하나는 나여야 했어. 이 부분이 예. 반려견의 입장에서 또 나가. 당연하죠. 반려견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죠. 이것은 둘 중에 하나는 나여야 했어 하는 것은 반려견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반려견끼리도 질수가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는데 죽음을 앞에 보고서는 동지애가 많이 나오나 보네요. 예.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무슨 반려견의 그 묘지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생기고 그랬는가 봐요. 근데 이 애도 캠프라는 것이 반려견 장례 사업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벤처로. 개를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처음에 키우다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유기견이나 이런 개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또 더 키우게 되고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반려견들 호텔이 돼버린 거죠. 원래는 한두 마리 걷어갖고 키우려고 했는데 막 10마리, 100마리가 돼갖고 할 수 없이 그 자기 그 아파트나 개인주택에서는 시끄럽다고 못 키우게 난리를 치니까 냄새도 많이 나요.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이제 시끄럽고요. 어디로 가냐면은 그 서울 떠나갖고 이제 경기도 지역에 그 한가운데로 또 가야 돼. 자꾸 장소도 옮겨가면서요. 그래서 자기 인생 자체가 그냥 애완견 키우는 것으로 인생을 마칠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간도 사랑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런데 자기한테 필요 없다고 그렇게 버려버릴 것 같으면 애당초부터 그 반려견으로 데려오질 말았어야 돼. 그것은. 그건 잔인한 짓이에요. 정말로. 이 시를 보면서 요즘에 그 반려견과 인간 간의 관계를 아주 잘 드러낸 시다. 저는 이렇게 그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네요. 근데 왜 사슴이라고 쓰고 개를 뜻하는 그런 걸로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알아보기 힘들게끔 제가 볼 때는 해놓은 것 같아요. 개나 늑대는 굉장히 그 인간한테 위협이 되고 굉장히 강한 인상이 되잖아요. 푸들이나 이런 거를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넣으면 그런 걸 넣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 사슴이라고 쓴 것 자체가 내 마음속에 가련한 사슴인 거야. 하나의 연인 같은 사슴인 거야. 그렇게 보고 지금 그 사슴이라고 쓴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사슴의 의미를 처음에 몰라가지고 엄청 헤맸다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반려견의 의미인지는 저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애도 캠프인데 누가 죽기는 죽었는데 사슴 죽은 걸 갖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도 말도 되지 않고 사슴 우리나라 있지도 않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낯선 것을 뽑아줬나 참 이상하네 하고 그것이 3번을 읽어봤다니까 이 시를요. 도대체 내가 이해를 못할 만한 시가 다 있네 하면서 하는데 보니까 그 관계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구나. 좀 더 쉽게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사슴 말고도 반려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힌트를 더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도 지금 현재 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외면당하고 있는 그 소외된 그 반려견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가 이제 나왔다는 것은 나는 괜찮다고 봐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이 반려견을 하나의 그 구성원 같이 느끼고 살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인간 사이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얼마나 척박하냐 지금 굉장히 서로가 각박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끼리 그게 안 될 때 사람들이 다른 대상을 찾거든요. 예. 그 대체물이서밖에 저는. 그래도 반려견이 있음으로 해갖고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겪을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 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 반려견이 죽고 나면은 반려견 제사까지도 지내주고요. 자기한테 처음에 입양돼갖고 와갖고 그 태어난 날도 생일도 차려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예, 그래서 반려견을 같이 가족같이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본다면은 그걸 너무 뭐 동물 한 마리 갖고 그러냐고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감정상 너무 메마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될 것 같기도 하잖아요. 좀 조심스럽게 이것은 그분들도 근데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감정의 부분이나 이런 거는 인간끼리 통하는 감정이나 인간과 동물이 통하는 감정이나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니까 이런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감정을 섞고 살 만한 인간적인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정말로 회사고 뭐두고 온 천지 경쟁에다가 서로가 잡아먹으려고만 달라드니까 인간관계 안에서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돼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사이가 지금 어쨌든 제대로 되고 있냐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먼저 일어나야 되지 반려견을 왜 키우냐 하는 것이 먼저 돼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좋은 시인데 어려워요. 반려견을 말을 한다는 것을 알아채기 굉장히 어려운 시예요. 그래서 원래 보자는 거죠. 예. 너무 좋은 시예요, 근데. 재미잖아요. 나는 보통 예. 문학지나 이런 그 월간지 같은 데 특이하죠. 나오는 예. 그런 데 나오는 시는 거의 안 보고 그냥 보통 그 신문사 등단 시를 신춘문예를 나는 거의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길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시가. 그런데 쭉 스토리 같이 이게 써져서 괜찮다 그 생각을 들었어요. 이렇게 가족같이 생활하던 이제 반려견이 죽으면 그 후에 또 키우나요?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있어요. 못 키우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요. 계속 해마다 제사를 지내듯이 추모하는 분들도 있고. 너무 상처가 커갖고 또 다시 그런 마음의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아예 안 키우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벗어나지는 못해. 네. 계속 키우고 상처이기 싶은 욕망은 있어. 예. 이게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은 여기에 대한 본인의 그 스토리라든가 주위에 스토리가 하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 스토리들이 주변에 또 요즘에. 예, 그럴 거예요. 동물을 키우고 요즘에 동물을 키우고 하는 그 동물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TV나 이런 데서 공감을 많이 받고 그래요. 그것이 다 그 인간 소외 현상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네, 동감합니다.